우리가 동서냉전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넓게 잡으면 1945년부터 소련이 해체된 1991년까지 약 40여 년간이었습니다. 이 동서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의 대결이었습니다. 소련과 미국. 그런데 미국이 이겼습니다. 이길 때 전쟁을 하지 않고 이겼습니다. 말하자면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겼습니다. 소련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내부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냉전이 미국 그리고 서방 진영의 승리로 끝났느냐? 담력에 예외가 있죠. 한반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끝났느냐? 냉전에서 어떻게 미국과 서방이 이겼느냐? 이것을 연구를 하면은 두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루먼과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8년 동안 재임하면서 동서냉전에서 서방 세계가 이길 수 있는 제도, 준비, 전략을 세운 사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마무리를 한 사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이어서 등장한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마무리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선발 투수고 한 사람은 구원 투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루먼과 레이건, 당은 다릅니다. 트루먼은 민주당, 레이건은 공화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두 사람이 다 전형적인 미국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미국 사람은 뭐냐면 우직한 사람을 말하죠.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말하죠. 어떻게 보면은 미스터 아메리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화 배우 중에 전형적인 미국 사람을 대표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인, 제임스 스튜어트 같은 사람, 게리 쿠퍼 같은 사람. 이 트루먼 대통령이 가장 결정적 선택을 한 것은 한국전에 한국이 남침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군을 파병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연관 효과를 냈습니다. 한국만 살린 게 아니고 대만도 살리고 일본을 경제부흥시키고 서독을 재무장시키고 나토를 군사국 동맹체로 강화를 하고 무엇보다도 군사력을 증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군사비를 4배로 늘렸습니다. 상비군이 135만에서 230만으로 늡니다. 본격적인 미소 군비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미소 군비 경쟁에서는 오래 가면은 경제력이 튼튼한 나라가 이깁니다. 1980년대 들어가니까 드디어 소련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군비 경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반공산주의 운동이, 인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올림픽도 하나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한 거죠.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분은 배우 출신입니다. 꽤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리우드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생긴 대로 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배우라고 얕보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죄인을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라.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라. 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분 별명이 있습니다. Great Communicator. 위대한 소통자다. 대통령이 연설이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 해야 대통령의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 국가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대통령이 맨날 찡그리고 맨날 사람 잡아넣는 이런 일만 하면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양극화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은 그 나라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그 나라의 분위기는 대통령이 만드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1980년대 미국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특히 그 앞에 지미 카터 대통령 4년 시절과 비교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 또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죠. 근데 이분은 미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도 많이 괴롭혔죠.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 탄압을 한다고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하고, 이란에서 팔레비가 인권 탄압을 한다고 이란을 팔레비를 압박하다가 그보다 훨씬 더 전체주의적인 호메이니가 집권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메이니가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가지고 미국 대사관 직원을 인질로 삼았는데, 이 인질 구출 작전을 하기 위해서 카터가 특공대를 보냈는데 이 특공대가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 때문에 낙선했다고 봐도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위대한 미국이 어떻게 카터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란한테도 꼼짝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 더구나 그때는 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와가지고 한참 평창 정책을 펼 때입니다. 소련으로서는 피크에 달했던 때가 1979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세계가 공산주의가 주도권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워낙 카터가 약하게 보이니까. 여기서 레이건이 등장했습니다. 70세를 넘은 나이였어요. 1980년의 이 대통령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때 지미 카터하고 레이건이 텔레비전 토론을 합니다. 텔레비전 토론. 10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카터의 선거 참모를 한 사람이 해밀턴 졸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서실장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1980년 10월 28일 TV 토론에서 사실상 레이건이 이겼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말이 결정적이었느냐 하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청자를 응시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들은 4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까? 4년 전보다 상점에서 쇼핑하기가 쉬워졌습니까? 4년 전보다 실업률이 줄었습니까? 미국이 예전처럼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안보가 4년 전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난 4년간 걸었던 길을 앞으로 4년간 더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기를 권합니다. 이 조르단은 카터의 선거 참모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자신도 감동했다는 겁니다. 자신도 레이건의 그 말에 감동을 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선거는 그때 끝난 것이죠. 상대방 참모들이 레이건의 말에 감동하면 이미 레이건이 이기는 거죠. 레이건은 이 선거 기간 중에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레이건은 유머 감각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링컨 다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불황은 내 이웃이 실직자가 되는 것이고, 경제 공황은 내가 실직자가 되는 것이며, 경제 회복은 지미 카터가 실직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 레이건은 대통령이 된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미국의 불경기의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는 불경기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잘못이나 의회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금 각하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까? 레이건이 즉각 대답을 합니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고 말고요. 저는 오랫동안 민주당원이었거든요. 1984년 대통령 선거가 또 치러지게 됐는데 그때 레이건은 74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먼데일 민주당 후보인데 17살이 적었습니다. 토론회를 합니다. 이때 레이건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번 선거운동에서 나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나는 상대방이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중뿐 아니라 먼데일도 아주 파한대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전무장 해제가 된 거죠. 상대 후보를 웃겨버리면 그 선거는 이긴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잘 존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70대니까 회의를 하다가도 꾸벅꾸벅 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이런 소문이 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선수를 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국가 비상사태 때는 나를 반드시 깨워야 한다는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장관들과 회의할 때도 말입니다. 나는 점심 때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오후에 늘 깨어있게 만드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건의 농담은 짤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원래 타고난 유머리스트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농담을 적은 카드를 2,000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00개. 그걸 가지고 맨날 연습을 해가지고 요때는 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해가지고 항상 준비한 농담가였습니다. 준비. 피나는 노력을 한 거죠. 농담을 하기 위해서. 우스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이건의 이게 농담을 쭉 읽어보면 다 짤막짤막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레이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는 두 번째로 오랜 직업이라고 하는데 나는 첫 번째로 오래된 직업과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래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창녀입니다. 창녀.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정치가 매춘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당신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진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치에서는 설명이 변명이죠. 그러니까 항상 선수를 치고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배우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레이건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요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배우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배우가 안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받아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배우가 안 될 수 있나요?
75살 되는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75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섭씨로는 24랍니다. 24살이라는 이야기죠. 레이건 대통령은 이런 유머 감각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아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레이건의 한마디 한마디는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건 농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레이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은 사람이고 반공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잘 아는 사람이다.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교조적인 그것을 무슨 경전처럼 달달 외우는 사람이지만은 반공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잘 알고 그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레이건은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소련 헌법은 발언의 자유, 즉 freedom of speech, 발언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freedom of gathering, 자유를 보장한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은 발언 후의 자유, freedom after speech와 집회 후의 자유, freedom after gathering을 보장한다. 이 영어의 묘미를 살린 거죠. 소련 헌법에는 발언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장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발언 후의 자유를 보장한다. 즉 미국에서 대통령을 아무리 욕해도 욕한 다음에 잡혀가지 않는다. 자유롭다. 그런데 김일성 광장에서 북한 사람이 김일성 욕하면은 자유가 보장됩니까? 그리고 발언 후의 자유가 보장돼야지 하는 그런 뜻입니다. 레이건이 자문자답을 합니다. 소련 농업의 4가지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자답을 합니다. 그것은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입니다. 다 잘못됐다는 뜻이죠. 또 이런 아주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르바초프 시절에 모스크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 상점 앞에 물건을 사려는 시민들이 줄을 지어 섰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줄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신경질이 난 한 사람이 이건 모두 고르바초프 때문이야. 내가 죽이고야 말겠어. 라고 소리치더니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24시간 뒤 그는 다시 섰던 줄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고르바초프를 죽였습니까? 이 사람 대답이 못했습니다. 그쪽 줄은 여기보다 2배나 더 길더군요. 고르바초프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 2배나 더 길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농담은 고르바초프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고르바초프 또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련이 총 한 방 안 쏘고 무너지는 데는 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이건이라는 착한 사람도 착하면서 강한 사람이 있었고 고르바초프라는 또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로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이었지만은 소련 제국이 무너질 때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레이건이 또 소련에 대해서 농담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구수하게 들려줍니다. 뭐라고 하냐. 소련에서는 자동차를 사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돈은 10년 먼저 선불을 해야 합니다. 예약을 하는 절차가 무지무지하게 복잡했습니다. 한 청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청에서 결제 도장을 받았습니다. 도장을 찍어준 관리는 차값을 다 받고는, 선불을 받고는 10년 뒤에 와서 차를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관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10년 뒤인데 오전이면 어떻고 오후면 어때요?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10년 뒤 그날에 배관공이 오전에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레이건은 링컨과 함께 최고의 농담가로 꼽힙니다. 영국의 폴 존슨이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만 이 레이건의 유머의 비결은 겸손함과 솔직함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함과 솔직함에서 나왔다. 자신의 약점까지도 농담의 소재로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농담에는 아주 깊은 진실이 들어있었다. 그 예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건이 적자가 막 재정 적자가 심해진다고 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합니다. 이 말을 듣고 경제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적자가 불어나면은 그 적자가 너무 커져서 스스로 문제가 해결되는 수도 있다. 경제 원리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남 빚을 막 내가지고 파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처럼 레이건 대통령은 웃어가면서 소련 공산주의를 해체해 간 사람입니다. 웃어가면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에 대해서 압박 정책을 펴면서도 소련 지도자를 만나면 그렇게 다정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 사람들이 아주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정책은 무섭게 하는데 인간 레이건은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할 수가 없구나. 혼선이 왔다고 합니다. 그게 고단수 아닐까요? 한국에도 레이건 같은 지도자가 나온다면은 유머 감각 없는 김정은을 웃기면서 갖고 놀면서 끝장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변에 레이건 같은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